네, 안녕하세요. 금도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CNC를 샀는데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은 구매 가격은 사실 조금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지르면 되긴 하는데 장소나 이제 소음 같은 거를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산에 이제 저희가 아는 윤 교수님이 있는 사무실에 CNC를 둬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뭐 괜찮다고 해갖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근데 가끔 캠 강의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캠이라는 게 저도 예전에 그 가구 디자인을 하시는 그 사장님들 몇 번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서 이제 뭐 황삭이나 뭐 정삭 뭐 이런 개념은 좀 알고는 있었거든요. 뭐 제가 CNC를 아예 그냥 다뤄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주문은 많이 넘겨봤으니까 이해는 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모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하려고 CNC를 이제 구매를 했고 네, 사실 조금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이게 보통 3D 프린터를 사면 그 기계 안에 펌웨어가 이제 내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띡띡띡띡띡 눌러서 이제 플레이 눌러서 프린팅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걔는 그게 옵션이더라고요. DSP 컨트롤러라는 이제 걔를 달아서 이제 걔로 이제 0점 잡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그걸 안 사게 되면 윈도우 노트북 같은 거나 윈도우 데스크탑을 이제 USB 포트로 연결을 해서 근데 그전에는 뭐 시리얼 포트 같은 걸 썼었나 봐요. 근데 요즘엔 이제 시리얼 포트가 있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제 USB A 포트 2.0 그걸로 이제 껴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마하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구동을 하는 거죠. 맥용 마하는 없어요. 그래서 맥북만 있으면은 구동을 아예 못해요. 이제 G코드를 작성하는 또 소프트웨어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제 아스파이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쓰더라고요. 걔도 맥용이 없어요. 윈도우용만 있고 그래서 걔를 가지고 뭐 CAD 파일이나 뭐 메쉬 파일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STL 파일 같은 거, DXF나 뭐 이런 거 불러와서 이제 걔로 이제 깊이 얼마나 깎을 건지 그리고 드릴은 어떤 걸 쓸 건지 간단한 이제 트레이스 가공 아니면 컨터 가공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3D 가공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저도 아직 아스파이어로는 해보진 않았고 저는 왜냐면 이제 퓨전 360으로 해볼 생각을 했었는데 퓨전 360에 이제 제조로 가갖고 G코드 작성해서 넘겨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해보니까 다 보니까는 아스파이어 강의에도 보면은 맨 처음에 익스포트를 할 때 txt 텍스트 파일로 이제 내보내기를 하거든요. 그때 마하 3용으로 이제 내보내기를 할 때 txt 파일 그거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를 못했지. 그래서 그냥 아무 장비나 놓고 그냥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퓨전 360에다가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그 기능으로 이제 마하 3의 그 관련된 파일을 입력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G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하 3가 조금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가공해본 애거든요. 다 좋은데 제가 여기 한번 딱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걸 왜 실수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의문이 드는 게 마하3에 프린팅 하는 거 있거든요. 사이클, 스타트 사이클이라는 버튼인데 걔가 Alt R이라는 단축키가 들어가 있어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런 기능을 왜 단축키를 만들어서 실수로 뭐 잘못 눌러갖고 바로 시작하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먹게 만드냐 이거지 내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가공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볼 엔드밀로 그냥 이렇게 쭉 계속 그냥 이렇게 콘터 가공을 한 게 아니라 딱 요 알만큼의 크기의 엔드밀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20파이짜리, 그러니까 10알짜리 엔드밀을 구매를 해서 걔로 이제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가공 시간은 8분 막 이 정도 되는 CNC 가공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거를 좀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디자인을 하면 그냥 다 어쨌든 다 곡면 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드릴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볼핸드밀로 그냥 쭉쭉쭉쭉 깔았었는데 깐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곡면 모델링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황삭 가공하고 정삭 가공을 하겠지. 근데 이렇게 기계에 맞춰서 디자인을 맞춰버리면
가공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니까. 물론 이제 디자인의 제약은 많이 줄어들지만 어쨌든 그 가공의 단가를 이제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에 여기 라운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원래 예전에 또 트리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트리머에다가 라우터 비트가 있어요. 또 3R짜리였나? 2R짜리 그 비트를 꼽아서 한번 이제 돌려깎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여기도 한번 돌려깎기 해봤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다른 외부에다가 제 그 주문을 넘기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진공 베드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맡기는 곳은 다 고가 장비의 CNC이다 보니까 되게 작은 것도 되게 쉽게 자를 수 있는 건데, 제가 구매한 거는 200만 원 조금 넘는 제품이에요. 합착 베드가 아니고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재료면은 여기 네 군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꽉 잡아놓고 그리고 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재료의 그 손실, 그 루스가 조금 많이 나온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좀 큰 거는 좀 못 자르고 조만한 거, 요만한 거, 이 정도 되는 거. 근데 원래 나도 이제 이런 거 만들려고 이제 산 거니까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 탭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게이트, 퓨전 360이나 아스파이어에서는 탭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게이트를 몇 개 내갖고, 그게 옵션이 있어요. 컨투어 가공에 마지막에 탭을 몇 개를 낼 거냐. 그래야 안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마지막 딱 잘리는 순간 얘가 탁 튀어 올라갖고 데미지를 먹게 되니까. 이게 그거예요. 탭. 그러니까 이게 진공 그 습착식 베드가 아니잖아, 내 거는. 그래서 한 번씩 몸 떴구만. 그러니까 여기를 그래서 원래 여기 파죠. 게이트를 아니 항상 보면 거기 판때기가 이 라인이 좀 먹는다고. 그래. 그거는 일부러 0.1mm 넣어서 그래요. 그래. 저렴한 장비니까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근데 200만 원짜리가 3D 프린터로 치면은 꽤 비싼 거를 살 수가 있는데, 근데 CNC로 200만 원짜리를 사는 거는 진짜 엔트리 모델. 그러니까는 자동차로 치면은 그냥 마티즈 하나 산 느낌? 티코 하나 산 느낌인데, 제가 만약에 이 CNC로 좀 뭔가 돈이 좀 벌리고 그러면 진공베드 CNC를 하나를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공장도 하나 이제 세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지방 어디다가 이렇게 좀 산속 깊은 곳에 소음 많이 나도 별로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갖고 CNC를 돌려야겠죠. CNC를 구매를 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사실 G코드를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CNC를 한번 구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꽤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려운 게, 좀 원점 잡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원점 저장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딱딱 조금 더 공부하면은 좀 완벽하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